대기업 합격자가 어린 거를 봤습니다. 일반 대학교와 탑10을 비교해서 보니까 대기업은 학벌을 있는 것 같다. 제가 맨날 그랬잖아. 스펙 좀 그만 쌓으라고. 그치, 이 정도면 승자는 어딘지 알겠죠. 아, 내가 진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얼마나 이제 속이 타냐 정말. 자, 오늘도 갑자기 연말의 특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이 스펙 중심의 디테일한 내용도 있지만 조금 더 솔루션 중심으로 이런 패턴들이 25년에도 의미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좀 더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조금 대기업에 포커스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스펙이죠. 대기업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스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를 보겠습니다. 자, 대기업 합격자 나이는 몇 살일까요? 평균입니다. 평균. 28살이 맞네요. 20대 중후반 보면은 결과가 이렇습니다. 대기업 합격자가 0.5세 어린 거를 봤습니다. 나이는 27.9세. 불합격하고 나이차가 큰 의미는 없다는 뜻이죠. 맞아요, 이사님. 별 의미 없어. 대기업의 평균 합격 나이는 중고 신입이면 뭐 대단히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불합격자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29.2세. 근데 합격자는 27.9세로 뭐 거의 평균에 수렴하고요. 신입도 27.8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중고 신입이면 조금 더 빨리 커리어를 시작했고 조금 더 빨리 뭔가 경험을 해봤다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는 게 그냥 맞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중요한데 좋은 학교 나오면은 대기업에 붙을까요?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그치. 아, 내가 어제 또 힌트를 얘기했구나. 자, 탑10을 뽑았어요. 탑10. 탑10을 제외한 학교를 그냥 일반 대학교라고 했습니다. 이걸 뭐 더 나눌 수는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 네. 그래서 일반 대학교와 탑10을 비교해서 보니까 확실히 더 높습니다. 무조건 학벌로만 뽑는다 이거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 대기업은 학벌을 조금 보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다. 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학점은 어떨까요? 야, 나 여기서부터 진짜 숫자를 까고 보니까 이게 참 재밌더라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최합자들의 평균 학점 한번 맞춰봐. 3점 후반, 3.7, 3.6, 2.0? 2.0은 안 되지.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큰 차이가 없어요. 불합격이 3.7, 합격이 3.72. 이거 전체 평균이니까 대학교 학점을 뭐 높이겠답시고 에너지를 열라 때려 부어가지고 인생을 갈아넣어 취업에 별 도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낮은 건 좀 이슈야. 2점대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성실도나 책임감의 이슈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3.7 정도 학점을 막 엄청나게 이렇게 올리는 거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자, 이제 좀 더 충격적인 거 갑니다. 자격증. 자격증은 취업한 사람들이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운전면허증 다 포함해서 일단 자격증의 개수 포함이면 5개 넘을 것. 3개 이하. 운전면허 포함이 2개라고요?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합자들은 2.4개, 불합격자들은 3.1개더라고요. 야, 이거는 진짜 이게 좀 충격이지 않나요? 제가 맨날 그랬잖아. 스펙 좀 그만 쌓으라고. 그거 진짜 의미 없다. 그러니까 체인지업에서 최근 몇 달 전부터 이 사실이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고. 자격증이 이렇고요. 자, 인문계와 이공계를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현상은 똑같아. 이공계건 인문계건 합격자가 더 적게 갖고 있어요. 근데 이공계랑 인문계의 이 차이가 이공계는 합격자도 2.6개 좀 더 많아. 근데 불합격자도 더 높아.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면서 인문계열은 지금 조금 방향을 잃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자격증이 아무리 많아봤자 다른 걸로 합격이 되고 있다는 뜻이야. 이거는 너무 명백해. 근데 인문계열을 보면요, 이게 더 극명하게 나뉘는 거야. 그 말은 뭐야? 인문계열은 지금 엉뚱한 데 시간과 노력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막 피 터지게 얘기했던 내용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거 진짜예요, 진짜. 정말이에요.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어학 점수입니다. 이거 어학 점수도 진짜 재밌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토익은 좀 높더라. 830점 정도? 네, 근데 이것도 어쨌든 불합격자가 조금이지만 더 높아요. 큰 차이는 아니야. 저는 뭐 이 경우는 뭐 되게 리즈너블한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에 토익을 많이 안 보죠. 토익이 예전 같지 않아요. 토익 점수가 높다고 영어를 잘하냐? 띠. 그러면 토익 점수가 높다고 관련된 업무를 잘하냐? 띠. 이게 이제는 그냥 다 증명이 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토익에 대한 거를 잘 안 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인문계랑 이공계랑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토익 점수가 큰 의미가 없다. 왜냐면 790점, 그러니까 전체 평균보다도 좀 많이 낮잖아요. 그런데도 뭐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거는 해석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누구나 그냥 하는 거야. 누구나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이게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험에서 승부를 보게 된다고. 그러면 토익 스피킹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뭐 비슷합니다. 큰 차이 없어요. 이게 보니까 토익 스피킹을 또 되게 많이 이렇게 채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평균에 수렴하는 정도다. 큰 차이 없음. 근데 이제 불합격자가 점수가 더 높은 거는 계속 같은 패턴이에요. 그치, 이 정도면 승자는 어딘지 알겠죠. 내가 진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얼마나 이제 속이 타냐 정말. 진짜 차라리 시험 볼 걸로 그냥 여러분 체인지업 오세요 그냥. 체인지업 오면 취업이라도 바로 되지. 진짜잖아. 아니면 적어도 뭐 모르겠어. 그냥 아까 어떤 분이 막 오픽 최고 막 그러는데 오픽은 어떨까요? 오픽은 몰라요. 오픽은 좀 감이 없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점수 없는 분들이 더 많아요. 오픽은 일반적이지 않아. 근데 IH가 합격자가 훨씬 높았는데 이게 보니까 IH를 커트처럼 하는 것 같아요. 커트처럼. 이게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오픽을 준비 안 하는 게 추천이라는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게 뭐야?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픽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데 지원을 할 거라면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준비를 한다면 IH를 가라는 거죠. 그 정도 끝까지는 준비를 맞춰주는 게 합격에 적어도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지. 자, 대기업의 합격 후기들 보면 뭐 이렇습니다. 한번 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볼게요. 취업 준비 기간 1년 6개월 만에 1년 6개월. 오래 하셨어.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계 모두 합격했다. 이야. 이거 뭐 진짜 박수 칠 만한 후기네요. 산업도 직무도 전환해. 와, 이거 뭐 중고 신입이신가 보다. 매번 체인저 커리큘럼에 맞춰서 경력과 필살기를 다시 정리. 이게 중요해. 매번 다시 하는 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피드백 받아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개선했는데요. 이런 노력이 쌓여 최종적으로 합격률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계 현직자와의 네트워킹 기회가 현저히 부족해서 해당 기업 제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15곳에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를 진행해. 이게 GDR이죠. 그러니까 뭐 모르니까 뭐 나는 왜 안 도와줘 이게 아니라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냥 가가지고 인터뷰 따버리는 거지. 이를 지원 동기로 면접에서 활용했습니다. 이게 합격의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정과 인성을 모두 갖춘 35명의 스터디원과 6개, 와, 이건 진짜 될 놈 되리다. 6개 스터디 참여해가지고 이거를 몇 바퀴를 돌았는데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이거는 인정. 정말 인정 같네요. 자,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학점이 낮아도, 또는 지금까지 안 돼 왔더라도 잘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근데 우리 하나만 좀 잊지 맙시다. 우리 어제 봤던 그래프 기억나시죠?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건 맞는데 실제로는요, TO가 없다는 거야. 대기업은 상당수의 취업과 채용은 중소기업에서 일어나고요,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커리어 점핑으로 넘어가는 게 중견과 대기업이다라는 거를 어제 하루 종일 그렇게 데이터를 여러 형태로 보여드리면서 제가 역설을 한 거죠.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는 갖춰야 될 스펙이 자격증 어학 점수가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돈을 벌어본 경험을 제시하셔야 돼요. 근데 그 돈을 뭘로 벌었어? 내 직무 전문성으로. 물론 전문성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 왜냐면 신입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 경험을 잘 정리해서 3G4P로 제안을 하면 중견 대기업으로 올라갈 확률이 매우 올라가더라. 어제 여러분은 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빨리 들어가라, 아무데나 들어가라, 일단 들어가라, 지원해라. 정말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자, 합격률에 정말 중요한 요건이 몇 개 있습니다. 단어를 색깔로 한번 볼래요? 합격률, 지원 개수가 1번, 2번 둘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루틴이 2번, 3번 둘 다 나오죠. 그리고 스터디. 요게 그냥 연결이 되는 거야. 합격률은 지원 개수 영향을 받고요, 지원 개수는 루틴에 영향을 받고요, 루틴은 스터디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거로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스터디를 잘 만나면 합격한다. 학벌도 이래야 되고, 학점도 이래야 되고, 스펙도 다 갖춰야 될 것 같고, 이거 다 따지기 시작하잖아? 답 없어. 근데 그냥 쉽게, 형이 스터디하면 된다는데? 형이 시키는 대로 스터디하면 되겠네? 그러면 합격하는 거라고. 여러분 진짜 심플하게 합시다. 심플하게. 자, 합격률과 지원 개수의 상관관계 좀 보겠습니다. 자, 취준자 참여자별 월 평균 지원 개수에 따른 최종 합격 개수입니다. 자, GDR 레벨이 있다 그랬죠. GDR은 개또라이 약자입니다. 자, 체인지업에서 이제 그 분류를 하는데, GDR 레벨 4, 이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그냥 저랑 맨날 고스톱 세션 하는 분이에요. 고스톱이 아니라 갈지 말지 고 앤 스톱을 이야기하는 레벨이에요. 이분들은. 그분들은요, 월 평균 지원 개수가 19.5개, 약 20개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월 최종 합격 평균 개수는 3.5개입니다.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한 100개 지원하는 것 같아요. 100개를 어떻게 지원하냐가 중요하죠. 그냥 막 난사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확률을 더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커뮤니티 참여자들, 참여만 한 거야. 참여만. 이분들은 월 지원 평균 개수가 7.3개. 그래도 뭐 많지 않나요? 나 여러분 몇 개나 쓰세요? 30개나 썼어? 대단한데? 그게 할 말이 없네. 자, 지원할 공고도 없고 자격 요건에서 지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그거 안 믿거든? 왜냐면 제가 이걸 왜 안 믿냐면, 기업이 이런 것까지 그렇게 다 엄청 세심하게 고려해서 하는 회사도 물론 있어요. 근데 안 그런 회사가 내가 보기에 더 많아.
그래가지고 좀 지원 자격 안 맞다고 빼지 마라. 그냥 제껴. 들어가자 뭐 이거 있잖아. 그런데 의외로 합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3년차급 이상 했는데 나 2년밖에 안 돼. 그냥 써볼까? 그럼 저한테 묻잖아요? 쓰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써. 합격을 해버리네?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신입인데도 글쎄 신입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좀 에반가? 뭐 하여튼간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애매한 거. 그래서 그냥 이런 거 따지면 그냥 지원해라. 자, 그럼 합격률과 지원 개수를 봤고요. 지원 개수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했을 때 루틴입니다. 네, 루틴이에요. 제가 취준생분들에게 풀타임으로 취업을 준비, 이직도 포함입니다. 경력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루틴이 있어요. 시간표죠. 시간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가지 루틴은 무조건 해라. 일단 이른 기상. 근데 이른 기상은 제가 어디까지 허용을 해줬냐면 규칙적인 기상 오케이. 이른 기상이 제일 좋지만 그게 불강력적일 때는 규칙적인 기상을 해라. 그리고 일일 일령, 운동, 경제신문 스크랩, 그리고 시간 관리에서 일일 일 지원하는 거. 네, 요거까지가 제가 제안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실제 취업에 무슨 도움이 되냐? 자, 루틴 수행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80% 이상 하신 분과 40에서 79%, 그리고 40% 미만 이렇게를 본 거예요. 세 가지를 딱 나눠보니까 80% 이상 하신 분들의 월 평균 지원 개수가 14개네요. 근데 참 재밌게도 이 루틴 수행률이 조금 낮아졌을 뿐인데 지원 개수도 같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체인지에 왔으니까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근데 루틴 수행이 떨어지시는 분은 지원 개수도 떨어집니다. 저는 이게 진짜 거의 과학인 것 같아. 자, 루틴이 무너지고 멘탈도 무너지고 있어요. 뭐 이런 분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분이 한 얘기야. 기상시간 오후 2시. 야, 이건 좀 심했다. 진짜 오후 2시는. 새벽 6시로. 어쨌든 생산성 증가. 미라클 모닝 루틴 인증을 통해서 규칙적인 지원을. 이분이 바뀐 거야, 이렇게. 이거 보세요. 매일매일 지금 체크해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거 템플릿 다 드립니다. 스터디 할 때도 벌써 쫙 이런 거 가지고 본인이 막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거 합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봐. 지금 경제신문 스크랩 아카이빙 매일 하는 거야, 지금. 이거 가지고 산업조사 지원 동기 작성해서 일일 지원 들어간다 생각해봐. 야, 이거 진짜 한두 달 쌓이잖아요?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이거 여러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루틴이 여러분의 장기적인 무언가를 바꿔냅니다. 자, 그러면은 루틴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했을 때 스터디더라고, 스터디. 스터디 참여 여부에 따른 루틴 수행률을 보면요. 스터디 참여자들은 루틴 수행률이 71%야. 그리고 이들의 월 평균 지원 개수는 10개가 넘어요. 근데 스터디를 미참여한 사람들은 수행률이 떨어져. 그리고 지원 개수도 떨어져요. 이게 아주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다른 그 어떤 거보다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서로 막 벌금도 받고 막 이러면서 하는 거지. 그 스터디 참여 여부에 따른 합격률을 분석을 좀 보면요. 스터디 참여자 평균 지원 개수 10개고요. 서류 합격률 35%, 면접 합격률 50%, 최저 합격률 88%예요. 그리고 스터디 미참여자는요. 지원 개수는 2.7개, 뭐 벌써 뭐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서류 합격률은 41. 더 괜찮네. 적게 쓰니까 더 많이 붙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면접 합격률도 더 높은데? 뭐야 이거? 그러면 좀 많이 쓸 필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10개에서 35%에 50%에 88%. 그러면 몇 개가 붙냐? 한 달에 1.4개. 근데 스터디 미참여자는 일단 모수 자체가 작아. 곱하기 가면 0.2개가 되더라. 아니 무슨 합격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취업을 몇 개 하냐가 중요한 거잖아. 지원 개수가 늘어나면 취업 개수도 동반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잘하는 게 이제 스터디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또 이러셨어. 참여자 78%가 직무별 스터디를 구성해서 함께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것도 항공포증 걸리겠네. 스터디 모여가지고 이렇게 관리한다는 거야. 이거 또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런 벌금제도 막 해가지고 야 오늘 여기 미납금 21,000원 나오네요. 총 8만원 거쳤나 봐. 야 이거 들고 튀면 장난 아니겠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스터디까지 쭉 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펙에 너무 함몰되지 말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다. 될 놈은 돼야. 될 놈 돼. 될 놈은 돼. 우리가 될 놈들이 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합격률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지원 개수, 루틴, 스터디. 뭐 스터디가 이제 같이 모여서 하는 거죠. 루틴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으로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그 흐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고요.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체인지업이기 때문에 요참에 잘 들어오셔서 같이 돌파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또 스트리밍의 마무리 내용입니다.